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잘 쉬셨나요? 2교시 2023년 7월 문제 구매 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가 될 것 같고요. 자, 11번 공급망 운영 전략의 유형을 효율적 공급망 전략과 대응적 공급망 전략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 번 풀어봤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효율적 공급망 전략은 기존의 제품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대응적 공급망 전략은 신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풀이가 쉽다 했죠. 얘는 기존 제품, 얘는 신제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풀려요. 자, 그럼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효율적 공급망 전략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가장 옳은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이 제품은 그쵸, 이미 물건이 어느 정도 팔린다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이니까 그러면 높은 재고 회전율과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죠. 얘가 맞습니다. 자, 수요 예측이 어렵다. 얘는 뭐예요? 얘는 대응적이 되겠죠. 대응적, 스피드 유연성. 그럼 얘도 대응성이 되겠죠. 고객 서비스를 우선한다. 얘도 대응적 공급망 전략이 되겠네요. 세 개는 대응적 공급망 전략이 되겠고 1번만 효율적 공급망 전략이 되겠다. 참고로 문제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공급망 물류거점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지역 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소비자 근처로 위치한 분산 물류거점 운영 방식이다. 자, 지금 지역 물류센터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 근처로 위치한 분산 물류 운영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번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2번 통합물류센터는 중앙물류센터에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얘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배송 방식은 생산자의 창고를 보유하며, 아니죠, 창고를 보유하지 않고요, 바로 만들어진 걸 바로 물류거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이거 생산자 창고는 있죠. 참, 창고는 있는데 바로 어디로 간다? 이렇게 생산자 창고에서 바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간다. 여기가 잘못됐네요. 물류 거점을 거친다. 거점을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 크로스토킹 운영 방식은 물류 거점에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물류 거점이 화물에 대한 환적 기능만을 제공한다. 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주식회사 생산성은 상품의 주문을 위해 고정 주문기간 발주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보기의 자료에 활용하여 주식회사 생산이 주문해야 될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목표 재고를 좀 먼저 구해볼까요? 목표 재고. 목표 재고량이라는 걸 먼저 구해야 되는데 얘는 검토 주기 동안에 제가 글씨를 좀 잘못 썼네요. 검토 너무 얇나? 예, 이렇게 쓸게요. 검토 주기 동안의 재고 수요라고 볼까요? 검토 재고 기간 동안의 수요 더하기 구매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 구매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 자, 거기다가 안전 재고까지 해줍니다. 안전 재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검토 기간은 지금 얼마가 되죠? 검토 기간 동안의 수요. 그러면 28개. 그죠? 주문과 주문 사이에 발생한 수요 8개. 검토 주기 동안의 수요 28개. 더하기 구매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 4개. 나와있죠? 더하기 안전 재고는 지금 특별히 없네요. 그러면 0.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32개가 나오는데 요번 문제는 좀 잘못 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에 이미 목표 재고량을 주었어. 즉 요걸 구한 걸 여기다 줘버렸네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발주량이란 건 금방 구해요. 그러면 발주량은 뭐 하시면 된다고요? 발주량은 목표 재고 마이너스 현재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32개 빼기 2개 여기 현재고 있죠? 그러면 30개. 맞아요. 30개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문제가 애매하게 나왔다. 원래는 얘를 주면 안 되고 요걸 갖다가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해서 거기서 현재고를 빼서 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해놨더니 뭘 줬어? 여기다 목표 재고량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목표 재고량을 이 문제에서는 구할 필요 없이 그냥 32개 빼기 2개 하면 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김생산 선생님은 아침, 점심, 저녁마다 각각 2개씩 하루에 6개의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약의 리드타임은 3일이며, 그래서 여기서 ROP를 구해라 라는 거죠. ROP는 리드타임에 따른 소요량 곱하기 리드타임이죠. 그러니까 리드타임의 소요량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하면 일평균 소요량, 일평균 소요량. 제가 적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리드타임 동안의 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리드타임 동안의 수요 더하기 안전재고량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리드타임의 수요는 보통 조달기간 곱하기 일평균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일평균 사용량은 지금 6개 곱하기 3일, 그 다음에 안전재고는 12개라는 거죠. 18 더하기 12이니까 30. 그래서 답은 3번. 원래 생산으로 가면 이 안전재고도 뭘로 바뀐다고요? 여기서 표준편차 곱하기 안전개수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근데 지금 뭐 물리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창고 보관의 기본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먼저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한다. 그죠? 선입, 선출이죠. 그 다음에 용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물건을 높게 쌓게 한다. 그쵸? 높게 쌓기 원칙입니다. 출입구를 중심으로 무겁고 대형의 물건은 출입구에서 가깝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관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보관 효율을 높이는 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출입구가 동일한 창고의 경우에는 입출구 빈도가 높은 화물을 출입구에 가깝게, 낮은 경우에는 뭐 먼 곳에 보관한다. 얘도 잘 설명하고 있죠. 회전 대응의 원칙이죠. 자, 16번. 화물 운송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철도 운송은 도로 운송에 비해 안전도가 높다. 그쵸? 당연히 철도는 도로에 비해 안전도가 높습니다. 즉 우리가 육상 운송은 두 개로 나뉘죠. 도로 운송은 보통 공로 운송이라고 많이 불러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럭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당연히 철도는 약간 기상의 영향도 덜 받고 사고 위험도 좀 적겠죠. 도로보다는. 1번 맞고요. 항공운송은 긴급 서류 소형 화물의 급송에 적합하다. 지금 그쵸. 항공운송은 그 대신에 뭐가 비싸죠. 비싸다. 자, 그 다음에 해상운송은 대량 화물을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다. 그쵸. 체감 비용이 드는 거죠. 체감. 도로운송은 안정성이 높다. 틀렸네요. 안정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기후 영향도 조금 받는 거죠. 답은 4번. 자, 현금 할인 방식 중에 특인기간 현금 할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5%의 할인율로, 얘는 5%의 할인율로 며칠 동안 10일 동안 할인을 해주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며칠 더 해주겠다? 10일 더 해주겠다. 그럼 이 경우에는 20일의 혜택을 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총 할인 기간은 얼마입니까? 20일.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 구매 원가 분석에서 필요한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구매 품목에 대한 구매 원가를 분석할 때는 시장 가격의 적정성을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들어가겠지. 소거형 문제죠. 그럼 3번은 아웃. 자, 그 다음에 적정한 구매 가격 결정? 괜찮습니다. 니은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2번도 아웃. 자, 구매 예산 편성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판매이익 계산해야 되겠죠. 4번이네요. 모두 필요하다. 모두 필요합니다. 자, 18번은 그냥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 구매 방침에서 구매 또는 외주 생산이 아닌 자체 생산을 결정하기 위한 구매 활동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죠. 제조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자체죠. 자체 생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산 능력적 측면에서 일시적인 주문, 즉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자라고 했던 거죠. 외주를 주자. 자, 기술 권리적 특허
자체 생산. 특허는 자체 생산. 그 다음에 모델 변경이 낮고 지속 생산. 이거 뭐래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하자? 우리가 하자. 자체 하자. 자체. 자, 그럼 외주 하나 있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사업장별 분산구매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사업장별 분산구매의 장점은 여러분들 그 사업장별 분산구매는 사업장에서 구매 자립성을 가지고 수속이 간단하게 빨리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구매 수속 기간이 줄어들고 긴급 수요에 적합합니다. 긴급 수요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일이 터지면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긴급하게 구매해야 되는데 본사 집중 구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한 번에 모아서 사고 대량으로 사다 보니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거든요. 구매팀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긴급한 일들은 사업장 분산 구매에서 알아서 빨리빨리 처리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선 바로 뭐 그래서 1번이 사업장 분산 구매에 해당이 된다라고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2023년 7월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에 2023년 5월 문제까지 풀고 그 다음에 물류는 마무리 짓고 생산으로 기출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